너무 졸속으로 좀 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오늘은 빈티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루스 빈티지 사장님과 무신사 유즈드, 요즘에 되게 많이들 주변에서 물어보길래 무신사 유즈드가 생기고 나서 과연 어떤지 약간 현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6년차 자영업자고 빈티지 유즈드 클로딩 21년간 도매, 소매, 수출, 수입, 온라인 쇼핑몰, 현재 팝업 스토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루스 빈티지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예, 저희가 이거 벌써 한 달 반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 뵙고 무신사 유즈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맞아요. 나온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다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좀 현업이신 분들에게도 궁금한 점도 많아서 이게 과연 어떤지. 그래서 무신사가 왜 빈티지 시장에 진출을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신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도 유즈드 클로딩, 요즘은 리커머스 사업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 현재 계속 진출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제작 상품이나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중고 시장 그 성장성이나 확대가 되는 비즈니스가 워낙 좀 커지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도 이 사업에 좀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진출 이유,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중고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무신사 유즈드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합리적이고 좀 가치 소비,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쇼핑 트렌드가 그쪽으로 좀 많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리커머스 시장에 좀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또 무신사가 기업 공개 신청을 좀 한 상태인데, 주관사 선정을 좀 하려고 입찰 제한 요청서를 이제 각 발송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인정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카테고리 확장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면 뷰티 쪽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속 좀 사업 영역을 넓힌 걸로 봐서는 올해 리커머스 사업에 좀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가치를 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아마 기업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디자이너 브랜드나 제작 의료의 그 상품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 무신사 유즈드가 이제 나오면 빈티지 업자들 혹시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무신사 유즈드가 생겨서 빈티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까? 아니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개인과 아마 업자가 좀 처는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그렇게 큰 회사들이 리커머스 사업, 유즈드 사업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 부족이 제일 크죠. 결국에 저희의 물량이란 게 여러 가지로 소싱이 되긴 하는데, 일반 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그 외에 뭐 회사,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상품을 이제 뭐 버리거나 아니면 뭐 수거, 그 다음에 기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업자들도 그만큼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확보가 좀 가능한데, 이렇게 회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이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업자들한테 물량 부족이 제일 크게 커질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아져도 공급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가격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할 때 단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이제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쉽지 않네요,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서 또 타격을 또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의 질이란 게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했을 때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족도가.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하게 되면 다량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물건들,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대형 플랫폼들이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니 경쟁에서 조금 미련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업자들이 이제 대형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겪는 아마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그러면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 보면 무신사 유즈들을 이제 공홈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서칭을 계속 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이제 그런 스파 브랜드들도 업로드가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스파 브랜드 뭐 자라, 뭐 H&M, 뭐 그 외에 또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많이, 무신사에서 판매되는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업자들은 그런 상품들을 예전에 소싱을 좀 잘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브랜드를 해서 판매를 빨리빨리 이루는 게 목적이다
영역이다 보니 사실 스파 브랜드 쪽은 업자들 대부분 건드지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요즘 근래에 들어서 해외 진출했던 뭐 마땡이라든지 그 외에 뭐 키르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네젯도 그렇고 그런 브랜드들을 소싱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스파 브랜드나 아니면 그런 도메스틱 라인들을 건드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영역까지도 무신사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상품들을 소싱을 할 수 있게 되니 물량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하면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거래할 때 좀 유리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물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겼고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도 원하고 구입을 하시는구나 해서 가외로 이제 생기는 수익들이 좀 생길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제일 큰 거는 여전히 좀 중국 의류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약간 터부시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남이 입던 옷, 그 다음에 뭐 왕자의 뭐 혼이 있다 막 이런 그런 얘기들도 좀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게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중고 자동차나 아니면 저희가 뭐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이제 의류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좀 거기에 좀 터부시하는 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형 플랫폼에서 이제 많이 자연스럽게 녹여내릴 수 있지 않나. 시기의 좀 변화가 시기의 변화가 또 장점은 또 다가올 수 있겠네요. 예, 그게 또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 중고는 판매자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것들이 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뭐 무신사 유주드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좀 평준화된다거나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할 때 무신사 유주드에서 이 상품의 가격을 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판매자들도 오히려 그 잣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얼마 이득이 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 거래에서는 교환 환불에 대해서 항상 좀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무신사 유저들은 그런 부분에서 7일 내에는 교환 환불이 다 이루어지게 되니 상품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교환 환불이 진행을 되겠고 아마 이게 저희 시장 문화에 그게 좀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신사가 이제 시장을 진출하면서 이제 저희 업계 단점으로 이제 좀 표현을 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중고 거래는 그 C2C 방식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좀 거래가 국내에서는 좀 많이 자리를 잡아 있는데 이거 대형 기업에서 그것도 국내 1위 업체가 이 영역까지 좀 건드리는 것들이 좋은 것인가 개인 간의 거래로 거기서 소통을 하고 거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에서 이제 여기까지 확장을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약간 거부 반응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무신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신사의 초창기 때 그 슬로건은 좀 알려지지 않은 패션 브랜드라 아니면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을 좀 우리가 좀 발굴해서 좀 더 성장시키자 그리고 시장을 좀 넓게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또 반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의 뭐 과도한 수수료 책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솔직히 요즘은 무신사 입점을 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가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중고 거래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좀 생기죠. 그러네요. 네. 저도 뭐 브랜드를 운영해봤고 해서 알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무신사가 좀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기업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이제 중고 거래에서도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개인적으로 또 좀 생각이 좀 되지 않나. 그 수수료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유저들은 개인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요즘에 얘기하는 건 10,000원짜리 10,000원 이하 상품은 수수료가 80%다. 네. 그럼 나 뭐야 이거 10,000원 해서 2,000원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약간 불만 섞인 뭐야 이렇게 수수료 왜 이렇게 높아? 누가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무신사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쇼핑몰을 저도 남자 쇼핑몰, 빈티지 쇼핑몰, 여성 빈티지 쇼핑몰 이렇게 운영을 좀 오래 장기간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무신사가 이거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무신사는 지금 이 리커머스 사업에서 아마 당분간은 흑자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책정을 해도 분명히 적자입니다. 사실 이 수수료 책정은 좀 여러 군데서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미국에 원래 좀 유명한 이제 중고 플랫폼 중에 이제 스레드업이라고 있는데 스레드업을 좀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좀 국내에도 이런 풀필먼트의 스타일의 수거부터 시작해서 검수, 확인, 그다음에 업로드, 배송까지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좀 많이 보고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왜 이 저가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면 10,000원에 파는 상품이나 100만 원에 파는 상품이나 무신사 유지드에서 쓰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상품이 받았을 때 이제 뭐 검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케어를 하고 촬영을 하고 배송이 나가는 것까지는 모든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인건비나 그 외에 다른 이제 부대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무신사는 10,000원짜리 상품보다는 비싼 상품을 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수수료를 아무리 낮게 책정해도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까.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도 아마 지금 현재 수거 업체에서 물건을 수거를 하면 보통 키로당 한 400원, 500원을 주거든요. 근데 아마 10,000원 미만 상품이라면 아무래도 좀 가벼운 옷이라서, 그리고 직접 뭐 수거까지 또 다 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좀 과도하지는 않다.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는 사실 과도한 건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주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또 50%도 페이백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 9월 25일까지 지금 이벤트를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 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뭐 반려되거나 이런 상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다시 반품을 받나요? 그러니까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품 비용을 들여서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무신사에서 이제 매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키로에 400원. 제품 상관없이 그냥 키로로 반품.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업자나 아니면 개인들이 이거는 상품 검수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라는, 예를 들면 100개를 보냈으면 뭐 80개가 되고 20개가 안 됐어요. 그럼 20개에 대한 상품을 내가 돌려받을 것인가, 이제 아니면 거기서 이제 매입을 하길 원할 것인가,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제 돌려받을 거면 이제 배송비만 내면 아마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건을 지금 보내면 아마 여기까지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상품을 무신사 유즈드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개인들은 유즈드 백을 이제 보내서 유즈드 백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수거를 해가서 무신사에서 이제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이제 저희가 받았고 검수를 거치고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지에 대한 아마 그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건데, 업자들은 이렇게 뭐 유즈드 백에 담아서 보내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대량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뭐 차량을 보내주거나, 저한테 요청은 저희는 컨테이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수입하시는 것도 바로 다 소싱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를 받으면 업로드 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게 상당히 정말 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개인과 업자의 가장 차이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예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업로드를 해서 판매가 빨리 되느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무신사 입장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무신사가 적자가 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과연 가용 인원을 얼마나 유즈드가 이제 임직원 얼마나 이제 가용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최소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가 있어야지, 그게 최소 인원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제가 좀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제가 개인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한 100개 정도 업로드를 하려면 물건 소싱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케어, 세탁, 그 다음에 업로드, 상품 포장, 배송, CS까지 합치면 그 인원이 정말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5명이 필요하거든요. 100개 업로드를 했을 때. 아마 이거는 개인으로 아마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반문을 드리면 혼자서 매일 20개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20개를 하시는 분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물량 구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그렇죠. 주에 제가 이틀을 그냥 제외하더라도 주당 100개를 업로드를 개인이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마스터 정도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 개수를 100개를 5명으로 했을 때, 무신사 정도면 하루에 최소 못해도 한 2,000개는 업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상품 올렸을 때 자동 치수나 이런 것들도 다 요즘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워낙 많아서 업로드 속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정가품 검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염 데미지 검수도 있거든요. 정말 하루에 수만 번씩 만약에 온다면, 저한테 컨테이너를 받는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컨테이너를 보통 받으면 저희가 최소 못해도 한 25,000원에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만에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검수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정가품 이슈가 아무래도 중고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 인원이 얼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인원을 좀 다 포함했을 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리커머스 사업이 안정되게 좀 구현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 인원이 근무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의류가 정가품 검수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실제로 명품 감정원이나 감정원에서 의류는 정가품을 잘 안 봐줘요. 특히 신형 라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예전 구형 상품에 대한 그 정가품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도 데리고 오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을 거고, 그래서 새 상품보다 오히려 검수팀을 구하는 게 더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아무래도 디자이너 상품이나 제작 상품보다는 일단 카테고리도 그렇고 물량 자체가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지난 제품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지나면서 상황을 보긴 해야겠네요. 그건 아마 무신사가 투자액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